2013년도 2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A, B인 두 도체막대가 여기 길이가 A, B인 두 도체막대가 B가 더 크죠. 두 도체막대가 두 원형 고리와 접촉하며 두 고리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크기가 B인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두 고리의 중심 O, O'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두 막대의 각속도의 방향은 같고 크기는 모두 오메가로 일정하다. O'은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두 고리는 저항과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회로를 형성하며 저항 양단의 점 PQ에서 전이는 각각 BP 또는 BQ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P에서 BQ를 뺀 값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선 요 각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 각각에 대해서 이 얘가 이제 막대가 요걸 따라서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얘도 요걸 따라서 이렇게 회전하고요. 여기서 O하고 O'은 도선을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위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끝점이 O에 대해서 전위가 얼마이고 요 B로 되는 끝점의 전위가 얼마인지를 알면 각각의 전위의 차이를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면요. 얘가 이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니까 얘가 힘을 받게 돼요.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냐? 그거는 전자기력 Q, V 크로스 B에 이제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 좀 크게 볼까요? 여기 있는 전자는 어, 그러니까 원호 방향으로 얘는 이렇게 그 운동을 하겠죠. 그럼 V에서 B 방향으로 감아지면은 어느 쪽이냐면은 V 크로스 B는 요쪽인데 그 얘가 전자가 그 이 Q가 마이너스니까 전자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전자들이 몰리게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5점이 이쪽보다 전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요 끝쪽이 전위가 낮은 거죠. 그러면 이제 VP를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호 부분이 중심보다 전위가 낮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전위는 P의 전위를 구해주면요. 이걸 전위는 그 정의에 따라서 Q의 델타 U고요. 여기서 에너지, 그러니까 이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마이너스 델타 U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FDR이잖아요. 그래서 Q분의 마이너스를 붙이고 마이너스 Q분의 1에 FDR로 쓸 수 있는데 F는 위에 쓴 것처럼 QVB죠. 그래서 왼쪽에는 Q하고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V 크로스 B가 DR이 되는 거죠. 근데 V 크로스 B는 이 R 방향이 똑같으니까 벡터 내적은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 VB는 콘스탄트고 V는 R 오메가죠. 그래서 결국에 얘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R 오메가 B 곱하기 요거의 DR 여기서부터 0부터 A까지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 오메가 B의 A의 제곱. 요만큼 이 P점, 요 점을 P점이라고 해주면 P점의 전위가 5보다 낮은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V, Q를 구해주면은 뭐 2분의 1 오메가
b 제곱, b제곱이 아니라 b의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vp 빼기 vq. 그래서 vp 빼기 vq는 마이너스 붙여야 되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오메가 b의 a제곱 빼기 b제곱.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1 오메가 b의 제곱 빼기 a제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오메가 b의 b제곱 빼기 a제곱. 답은 여기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014년도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보면은 앞에 있던 문제가 사실 거의 똑같아요. 그림은 세기가 B로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놓여있는 반원 모양의 도체와 도체 막대가 접촉하여 이루어진 회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렇게 생겨있는 반원이 있고요. 물론 여기 이제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 이런 도체 막대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고리 하나하고 이렇게 생긴 고리 하나하고 두 개가 옆으로 뭐 이거를 이제 공유하면서 붙어 있는 거죠. 반원의 반지름은 A이며 저항값 R1, R2의 두 저항이 그림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며 도체막대는 반원의 지름을 2등분한 O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일정한 각도 오메가로 회전한다. 이게 이쪽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거죠. 도체막대 흐르는 전류 I를 구하시오. 단 반원 모양의 도체는 고정되어 있으며 명시된 저항 이외의 저항과 자체 유대의 효과는 무시하고 도체막대가 반원을 벗어나는 경우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고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요거 따로 두 개 따로따로 해줘도 괜찮아요. 그때 이제 I가 어떻게 흐르냐를 구해서 해보면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쪽을 볼까요? 이쪽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요것만 가지고 따로 보면요. 그러면 기전력은 마이너스 d 파이 dt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d의 dt에 얘는 아까 요거를 세트라고 할까요? 이걸 세트라고 해주면은 2분의 1 a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얘가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자기장이니까 나오는 자기장을 만드는 유도전류 그러면 어떻게 되면 최대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도록 기전력이 생겨야 되는 거죠. 다음에 오른쪽 그냥 여기서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때 흐르는 R 안에 흐르는 전류 I와는 뭐가 되냐면은 R 안에 흐르는 전류를 말하는 겁니다. 얘는 R1분의 2 이걸 뭐 아니라고 쓸까요? 크기만 쓸 거니까 2분의 1 A제곱 오메가의 R1 그래서 2 R1분의 A제곱 오메가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 2는 이쪽으로 볼 겁니다. 자, 요때 혹시 d 파이 2라고 쓸까? dt 마이너스 d dt에 이거의 면적은 뭐가 되냐면은 이것도 세타 그냥 놓으면요 2분의 1 a 제곱에 파이 빼기 세타죠. 이게 180도니까 그래서 요거는 미분해지면 역시 2분의 1 a 제곱 오메가가 됩니다. 자, 얘도 작아지는 방향이니까 작아지지 않게 하려면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그 전류가 유도전류가 흐르는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요 기전력이 커졌으니까 I2는 뭐가 되냐면은 E2의 R2. 그래서 R2의 크기는 똑같죠. A제곱 오메가. 그래서 이 R2의 A제곱 오메가. 그래서 이 I1과 I2가 요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그때 전체 전류는 I1 더하기 I2. 그래서 A제곱 오메가의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만 하나를 식으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 R1, R2의 A제곱 오메가의 R1 더하기 R2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2017년도 10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비저항이 로구, 반지름이 A인 도선으로 만들어진 반지름 B인 원형고리가 평면에 놓여 있고 이 평면에 수직으로 균일한 자기장 B0 사인 오메가 T 시간에 따라 표현하는 자기장이네요. 이게 걸려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선속 파이와 고리의 유도전류 I를 풀이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첫 번째가 자기선속 구하라. 이게 1번. 그 다음에 유도되는 전류를 구하라. 이거 2번. 그 다음에 파이와 i가 각각 0이 되는 두 시각의 최소 간격을 구하라. 이게 3번.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뭐 보면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쪼개놨으면 첫 번째 자기선속. 자기선속은 파이는 BA죠. 여기서 B는 그 수직 균이라고 A도 같은 방이니까 벡터는 무시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B0 사인 오메가 T 이게 B고요. 면적은 이건 뭐 그 파이 B제곱이네요. 파이 B제곱. 그래서 자기선적 구했고요. 두 번째 유도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전력을 구해야겠죠. 기전력. 기전력은 마이너스 d파이 dt. 그래서 여기 위에서 구한 거를 그대로 이용해 주면은 B0 파이 B제곱 다음에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이게 기전력이고 그러면 유도전류는 마이너스로 붙어야 되겠네. 유도전류는 기전력을 부원 생각하지 말고요. 저항이 얘가 얼마나 그랬냐면은 저항이 R인데 이 비저항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저항 R은 비저항 곱하기 면적분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비저항 곱하기 면적이 전체가 그 파이 b제곱이고 파이 b제곱이 아니라 요 고리 요거의 면적은 지름이 2a니까 요게 이제 2a라는 거잖아요. 반자름은 a니까 파이 a 제곱이고 전체 길이가 전체가 b니까 파이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a 제곱분의 로 b가 됩니다. 여기다가 a 제곱분의 2로 b네. 2로 b 곱하기 는 b0 제곱 오메가 t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요게 bh라고 했으니까 요거 bb 없어지고요. 그러면은 분모에는 2로만 남고요. 분자에는 나머지 b0
파이 a제곱 b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자, 이렇게 전류를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이가 0이 되는 시각은 언제냐? 코사인 오메가 t가 1이라고 쓸까요? 이걸 t1이라고 쓰면은 이거로부터 오메가 t1이 그 m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일 때, 그때 그러면 파이가 사인이네요. 사인 오메가 t1이 이꼴 제로. 그래서 오메가 t1은 n 파이. n은 0부터 0, 1,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i가 되는 시각, 이거를 t2라고 해주면, 그러면 i는 아까 어디 썼냐면은 여기 코사인 오메가 t죠. 코사인 오메가 t2 이꼴 제로니까 또 오메가 t2는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n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시각의 최소 간격은 오메가 t1 빼기 오메가 t2가 얼마냐면은 2분의 파이일 때가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델타 t 곱하기 오메가라고 해주면 델타 t는 2 오메가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는 듯하지만 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나왔던 2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이 Z축으로부터 거리, 로에 따라서 B0 코사인 오메가 TZ. 반지름 A보다 작을 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요 내부에서만 자기장이 있고요. 바깥에선 자기장이 0이라는 걸 나타내 준 겁니다. 아래 그림은 이 자기장을 T0인 순간에 Z 이퀄 제로 평면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의 실선과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이 B인 Z 이퀄 제로 평면 위에 닫힌 경로 C를 따라 임의의 시간 T에서 E 도트 DL 적분을 계산하고 요 위에서 요거를 이제 계산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파이가 로고 그러니까 로가 B고 파이가 제로고 Z인 제로인 점 P에서 전기장 벡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 뭐였어요? 이거는 마이너스 d파이 dt는 뭐였냐면은 이거는 이 dl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 dl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걸 구하라 했잖아요. 요걸 구하지 않고 얘를 d파이 dt를 구해주는 거죠. 문제에서. 앞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요 패러데이 유도 법칙이 있었잖아요. 요거를 이제 이용해 준다는 거예요. 얘를 직접 구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d에 이거는 마이너스 d dt의 그 자기장이 바뀌니까 그래서 dA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사실은 자기장이 요 크기에 따라서 지나가면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적분을 할 필요가 없었네. 플러스 D에 DT에 B0 코사인 오메가 T 곱하기 미변적 파이 B제곱 곱하기 파이 B제곱 요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 미분해주면은 사인으로 바뀌죠. 그리고 오메가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파이 B제곱에 B0의 오메가에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전기장을 뭐 이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기장하고 DL하고 내적한 게 그 이런 값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대칭성에 의해서 전기장의 피해의 방향은 이쪽 방향, 접선 방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P점에서 E는 뭐 E가 아니라 모든 지점에서 그러네. 그래서 요 벡터가 Y 벡터고 요건 마이너스 X 벡터고 이런데 극좌표로 나타내 주면은 얘를 파이 벡터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이 파이 벡터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면 이 왼쪽에는 요 값이 뭐가 되면은 모든 지점에서 L하고 나라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도트 D L은 뭐가 되냐면은 2파이 곱하기 한 바퀴 도니까 2파이 B가 되죠. 이것이 오른쪽에서 구했던 파이 B제곱 B0 오메가 사인 오메가 T하고 똑같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P점이었으니까 로는 B고요. 파이는 제로고 Z인 제로고 벌써 다 도입이 됐네요. 그래서 이 파이 없애고 BB 없애면 이 파이는 뭐가 되냐면은 2분의 B의 B0 오메가의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전기장 벡터를 구하라 했으니까 문제에서 전기장 벡터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기장 벡터 E는 이제 2분의 B의 B0 오메가 사인 오메가 T의 파이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2분의 B의 B0 오메가의 사인 오메가 T의 y 단위 벡터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 점의 P점에서는 파이 단위 벡터가 y 방향의 단위 벡터 J하고 똑같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2009년도 24번 문제입니다. 이거 뭐 간단하니까 그림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오메가 L인 직사각형 회로가 무한 직선 도선음수 수직 A만큼 떨어져 같은 평면에 놓이는 걸 나타낸 것입니다. 그럴 때 상호 인덕션스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그때 그 무한 직선 도선으로부터 x만큼 떨어져 있는 P점에서의 자기장은 뭐라 그랬냐면은 2파이 x분의 뮤제로 i 이쪽 방향으로 i만큼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자기선속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파이2라고 할까요? 여기 흐른 전류에 의해서 요 고리에 생기는 자기선속 파이2는 뭐냐면은 B,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가 2파이 x분의 뮤제로 i니까 2파이분의 뮤제로 i1 여기 i1이라면은 i1 바깥으로 빼주고요. x분의 이때 면적은 dx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a부터 a 더하기 w까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은 2파이분의 뮤제로 i1 여기 곱하기 L이 들어가야겠네. L 곱하기 dx가 면적이니까 L이 들어가고 얘는 ln x에 a 더하기 wa 그래서 2파이분의 뮤제로 i1 l에 ln
A분의 A 더하기 W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M 정의가 어떻게 되었어요? 파이 2 I1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I로 나눠주면은 2파이분의 뮤제로 L L은 1 더하기 A분의 W 이렇게 쓸 수가 있죠. 2파이분의 뮤제로 L L은 1 A분의 W 그렇죠. 여기가 답이 되는 거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이제 좀 쉽고 나머지 세 개가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특히 2018년에 나왔던 이 문제는 아마 정답률도 굉장히 낮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잘 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5점짜리니까 구해야 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형 금속고리가 자기장 B의 크기나 방향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좀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 공간에서 V의 속도로 수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수평 V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리는 질량이 스몰 m, 반지름이 A, 전기저항이 라지 R이며 고리의 중립축은 Z축과 일치한다. 로 파이 Z는 원통 좌표계의 단위 벡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리의 속력이 V일 때 도수에 유도되는 기전력을 구하라. 첫 번째가 기전력 구하라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를 구하라. 이게 두 번째. 다음에 고리가 받는 힘을 구하라.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고리의 중심이 원점 O를 지날 때 속력이 V0였다면 처음에 V0였다면 원점으로부터 고리가 정지할 때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구하라.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따라가면 돼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단계 따라가면서 보면 또 할만합니다. 첫 번째, 기전력을 구하라. 자,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d 파이 dt죠. 근데 여기서는 자기장하고 면적하고 그 마이너스 d dt의 b 도트 a가 되겠죠. 여기서 a는 z 방향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다 쓸게요. d에 dt에 b는 뭐가 되어 있냐면 저기 2파이 a분의 b0에 마이너스 로의 로 2z의 z 이거고요. a는 크기는 이 면적이니까 파이 a 제곱. 그 다음에 z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z 이게 되겠죠. 그래서 로하고 z를 내적하면 0이 돼 버리니까 남는 거는 d에 dt에 2파이 a분의 b0에 2z가 남고 파이 a 제곱이 남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d dt에 2파이 AA 남은 거는 B0 AZ가 되죠. 그래서 B0A는 상수고 V만 이 변하는 값이니까 시간을 미분해서 마이너스 B0 A V가 V0인가? V라고 되어 있네요. V가 첫 번째 기전력입니다. 기전력을 구했으면 두 번째 유도 전류는 구할 것도 없죠. 유도 전류는 기전력을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크기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서 R분의 B0 A V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고리가 받는 힘. 고리가 받는 힘은 우리가 얘가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가 받는 힘을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F는 I, L 크로스 B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게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거든요. 여기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 금속 고리에 생기는 이 기전력이 마이너스 방향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서 지금 자기장이 Z방향으로 커지는 거야. 커지지 않게 하려면은 이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돼서 그래서 이쪽 방향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유도전류를 이 방향은 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돌아갈 때가 파이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파이 벡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L이라고 하는 벡터는 길이는 역시 그냥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전체 길이가 한 바퀴 도는 거니까 2파이 A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마이너스 파이 벡터 방향이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은 어떻게 쓰면 I에 L이 파이 A에 마이너스 파이 크로스 B는 위에 쓴 것처럼 2파이 A분의 B0에 마이너스 로로 헷 더하기 2Z Z 헷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로 파이 Z에서 로하고 파이 크로스하면 Z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 2파이 없어지면은 남은 거는 파이 B0에 마이너스 파이하고 로하고 했다면 파이하고 로하고 했다면 마이너스 Z가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로 Z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파이하고 Z인데 파이하고 Z가 되면 로가 나오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Z의 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리가 받는 힘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I는 위에서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써주면은 R분의 B0 제곱 AV의 로 Z 빼기 2Z 로 이렇게 됩니다. 자, 받는 힘은 이건데 실제로 이 힘은 로를 이렇게 안쪽으로 쭈그러뜨리는 그 방향의 힘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고리는 변형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힘은 사실 물체 이 고리의 운동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만 영향을 줍니다. 지금 뭐냐면 힘이 Z방향으로 잠깐만 여기에서 아 여기서 마이너스 파이고 마이너스 하나가 더 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즉 Z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의 힘을 받으니까 얘가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멈출 때까지 4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FZ가 마이너스 지금 여기에 R분의 B0 그 다음에 요 로가 반지름이 A니까 A로 찍어서 A제곱 V 마이너스 요게 이제 FZ의 크기입니다. 요것이 M, D, V, D, T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V를 넘어가고 나머지 넘어가면 V분의 DV는 마이너스 MR분의 B0, B0가 제곱이었어요. 제곱, A제곱, 그 다음에 DT가 되겠네. DT. 그래서 LMV는 이거 적분해주면은 마이너스 MR분의 B0 제곱 A제곱 T가 돼서 결국에 V는 뭐가 되냐면은 초기 속도를 V0가 좀 V0 2의 마이너스 MR분의 B0 제곱 A제곱 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가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게 되는데 그 t가 그 무한대일 때 멈추잖아요. 여기서 하나 고려를 해주면요. t 이꼴 지금 여기서 쓴 거는 t 이꼴 0에서 v 0 그러니까 원점에 있어요. 그래서 원점에 v 0로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속도를 구했으니까 우리는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 있죠.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t가 0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왜? 무한대가 멈추니까 v dt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0부터 무한대까지 v0 2의 마이너스 mr분의 b0 제곱 a 제곱 t dt. 그러면 요거는 v0 b0 제곱 a 제곱의 mr 마이너스 붙이고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모t의 0부터 무한대까지.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되냐면은 v0 b0 제곱 a 제곱분의 mr v0.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약간 난해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전력 구하고 유도전력 구하고 거리 받는 힘 구하고 멈추게 이동한 거리. 사실은 멈추 이동한 거리 여기다 전자기 문제다 집어넣었으니까 어렵지. 이게 역학 문제에 나왔다고 하면은 뭐야 이거 쉬워 이렇게 간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 숫자가 이런 게 막 이렇게 복잡한 게 들어가 가지고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19학년도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R인 도체 원형고리가 Z 이퀄 제로인 XY 평면 놓여 있고 고리 내부 영역에만 자기장이 걸려 있다. 요거 내부 영역에만 자기장이 걸려 있다. 고리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에서 유도 전기장의 크기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하고 외부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구하고요. 그 다음에 고리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와 유도력의 방향을 각각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유도 전기장 구하는 거 패러데이 법칙 있죠? 어떻게 이 dl은 마이너스 d dt의 b d b d a 네. 요거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첫 번째가 내부. 내부는 로가 r보다 작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dl은 dt에 똑같이 쓸게요. b da인데 요거는 마이너스 d dt고 b 자기장이 그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크기가 계속 바뀌죠. 어떻게는 BT 크기가 그냥 컨스탄트네. 그러니까 BT의 베타 T네. 베타 T에 그다음에 이 요 내부에 있는 요거니까 여기에서 그 로의 길이에 있는 그걸 나타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파이 로의 제곱이죠. 요거는 마이너스 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니까 베타 파이 로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2 곱하기 한 바퀴 도니까 2파이로 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꼴 마이너스 베타 파이 로의 제곱. 그래서 유도전구장의 크기 2는 뭐가 되냐면은 2파이 로의 베타 파이 로의 제곱. 페이가 하나 없어지니까 2분의 베타 로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외부. 외부에서는 로가
r보다 클 텐데 역시 똑같이 이제 이걸 사용해 줄 겁니다. 이 dl은 마이너스 d dt의 b da 이걸 이제 같이 사용해 줄 건데 왼쪽은 똑같아요. 왼쪽은 여기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린다고 하면은 2 곱하기 2파이 로가 되는데 오른쪽은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자기선속은 여기에만 자기장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dt의 베타 t는 자기장은 그대로 들어가는데 면적이 파이 로 제곱이 아니라 파이 r 제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반지름 r일 때만 그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베타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장의 크기, 전기장이 아니라 전기장의 크기는 2파이 로분의 베타 파이 r 제곱. 파이 없어지니까 2 로분의 베타 r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유도기전력 세 번째 유도기전력은 마이너스 d dt의 bda 고리에 유도되는 그 유도기전력은 이거 위에 썼던 건 마이너스 베타 파이 로 제곱. 그래서 그냥 이는 베타 파이 로 제곱. 이거는 뭐 아까 구했던 거니까 유도연료의 방향 뭐냐면은 내부에 자기장이 t가 커지면 커지잖아요. 여기 베타 t니까 커지니까 이걸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니까 돌면 그쵸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기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방향 유도전류가 생기니까 방향을 벡터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파이 방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2020학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그가 전자기압으로 분류했는데 그건 이제 표면 전류 밀도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화면이 조금 선명도가 조금 떨어지긴 한데 여러분들 문제 직접 보면서 풀고 있을 테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림은 전하가 표면에만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무한히 긴 원통이 그러니까 지금 전하가 표면에만 균일하게 분포되고 있습니다. 무한히 긴 원통이 Z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표면 전하 밀도는 시그마고 원통의 반지름은 R이며 원통의 중심축은 Z축과 일치한다. 원통의 각속력 오메가 T는 베타 T,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요. T가 T0일 때 원통 표면에 생긴 표면 전류 밀도의 크기를 구하라. 첫 번째, 표면 전류 밀도의 크기를 구하라. 이게 이제 1번이고요. 다음에 원통 내부에서 자기장의 크기 이게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원통 내부에서 유도 전기장의 크기 이게 3번입니다. 사실 2번하고 3번은 아까 했던 거하고 동일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표면 전류 밀도 표면 전류 밀도는 표면 전류 밀도의 이제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K 벡터는 시그마 V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책을 좀 찾아봐야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하면 될 것 같아요. V는 오메가 주어있으니까 R 오메가죠. 그래서 시그마의 R의 오메가 T 크기만 구한다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거는 시그마 R의 베타 T가 되는 겁니다. T 제로에서 구했으니까 T 제로가 되겠네요. 이렇게 첫 번째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원통 내부에서 자기장의 크기를 구하라. 자기장의 크기 어떻게 구해요? 자기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B, DL. 이거 우리가 아는 거 하고 바로 구할 수는 없겠네요. 유제로 이 앙페르 고리를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해서 얘를 이쪽 방향으로 한 바퀴를 잡으면 이쪽 이제 B인이 되겠죠. 요 길이를 L로 잡아버리면은 그러면은 왼쪽에 왼쪽에는 뭐가 되냐면은 B 곱하기 L이 될 거고요. 오른쪽은 뮤제로 이 I에는 K, L이 되겠죠. 그래서 K는 위에서 구했던 시그마 R, 베타, T0, L. 그래서 L 없어지면은 내부에서 자기장은 U0, 시그마 R, 베타, T0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유정기장의 크기 패러접식 쓴다고 했죠. 이 DL은 마이너스 D, DT의 B 루트 DA 그래서 마이너스 D, DT 자기장이 이거니까 U0 시그마 R의 베타 T 이거는 이제 T0일 때의 자기장의 크기고 일반적일 때는 T일 때니까 T를 쓰고 그 다음에 DA가 파이 로의 제곱 면적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왼쪽식 요거는 2 곱하기 2파이 로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뮤제로 시그마 R 베타 파이 로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 없어지고 로로 없어지면은 유리전기장의 크기는 뭐가 되냐면은 2분의 1의 뮤제로 시그마 R 베타 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가우스 법칙하고 착각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문제 다 풀었으니까 시간이 조금